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가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세차장에서 이 유막 제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비누칠로 다 한번 닦아낸 다음에 해야 되냐, 아니면 물만 적셔서 물기를 제거하고 해야 되냐, 그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시원하죠. 지금 이 정도의 코팅이라면 전혀 그 와이퍼질을 하지 않아도 진짜 장맛비가 쏟아져도 그냥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유카TV입니다. 오늘은 여름이 좀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걸 대비해서 자동차 외장 관리 어떤 거를 조금 신경 써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작년 여름이었어요. 제 고객님이셨는데 비 오는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차가 물웅덩이를 만나면서 그 물이 본인의 우리 고객님 차로 휙 오는 과정에서 정말 당황함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으셨는데 그 브레이크를 밟음과 동시에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거든요. 운전이라는 것을 해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아찔한 경험을 겪으셨을 게 물웅덩이 지나다가 옆차에 뒤집어 씌우면서 앞이 1초라도 안 보이면 엄청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상황을 대비하고 방지하기 위한 시공을 일단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유막 제거, 발수 코팅 요거를 세트로 보통 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차근차근 단계별로 플레이, 정지, 플레이, 정지 이렇게 눌러가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유막이 어떻게 끼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 부분에 유막이 많이 끼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윈도우 브러쉬는 반드시 이렇게 올려서 고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K7 차량인데 이렇게 조금 쉽게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차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나온 차들 혹은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윈도우 브러쉬가 자동차 외관을 해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올릴 수가 없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퍼 버튼을 5초 동안 누르고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위로 5초 동안 고정을 해서 쭉 올라오게끔 해서 이렇게 당겨 가지고 이 모양으로 고정을 시키고 유막 제거와 발수 코팅을 해야 되는 거 기억하세요. 왜냐면 요즘에는 유리에 물이 닿으면 움직이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고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막 움직여 버려요. 그러면은 유막 제거제라든지 코팅제가 완전히 비벼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두고 반드시 전원은 꺼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감독님 차에 유막이 어떻게 끼어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을 한번 뿌려보는 방법이에요. 유막이라는 거는 결국엔 기름층이니까 더러운 기름이 유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물을 튕겨내지 못하고 흘려내지 못하고 덩어리지면서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뿌려보면 가장 쉽습니다. 자, 보면 딱 봐도 물을 흘려내지 못하고 다 고이게끔 지금 유막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원래라면은 매끈한 유리라면 이 물방울들이 쓱 흘러내려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고여 있는 것들이 유막이라든지 이런저런 오염 그리고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이 물방울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문질러 보면 지금 이런 거 보이시죠? 보면은 기름층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독님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도 한 번도 건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층 때문에 물이 이렇게 번지는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와이퍼가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터치하지 못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막이 상당히 끼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운전에 상당히 방해를 준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유막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으면 이제부터 유막을 없애봐야죠. 자, 지금부터 유막 한번 없애볼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준비물은 일단은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매직 블럭이에요. 매직 블럭이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써보시기도 했을 것이고, 주방에서도 많이 쓰이고, 뭔가 찌든 오염들을 긁어내면서 마찰에 의해서 지울 수 있는 이 매직 블럭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샌딩기, 그러니까 무언가를 갈아내는 그런 전동 장비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달려서 이렇게 유막을 벗겨낼 수 있는 장비. 마지막으로 유막 제거제. 유막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도 바로바로 사실 수 있어요. 바로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는 제품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유성으로 된 것도 좋고 가루로 된 것도 좋고, 어쨌든 유막 제거제라고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산화세륨이라는 성분이 섞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아무거나 사셔서 쓰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 도구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막 제거제까지도 한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가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감독님 같은 일반인이 따라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전문 장비들은 치워버리고 매직 블럭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시작해 볼 텐데요. 매직 블럭에 요 유막 제거제를 조금 흥건하게 이렇게 짜내고요. 매직 블럭 전체 면에 이 약재가 묻을 수 있도록 살살 발라줍니다.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약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금 신경 써야 했었던 곳들 이런 데다가도 한번 찍어주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매직 블럭을 사용해서 유막 제거를 할 때는 매직 블럭으로 타격이 안 되는 곳이 없게끔 꼼꼼하게 작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번 갔던 곳은 다시 한번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좋겠죠. 특히나 이런 틈새들, 전혀 와이퍼가 닿지 않았던 부분에는 진짜 이건 유막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묵어있는 이런 때거든요. 이런 때들을 긁어서 없애준다라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쪽에 윈도우 커버가 있어요. 커버를 살짝 아래로 밀어서, 커버를 탈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커버를 조금씩 밀어가면서 그 아래까지 타격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매직 블럭으로 문질러 줍니다. 조금 팔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힘을 주어 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매직 블럭으로 작업을 하면 좋은 게, 아무래도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틈새 같은 부분을 타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좁은 부분은 타격을 할 수 없는데, 아무래도 매직 블럭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깔끔하게 작업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샌딩기로 먼저 1차 큰 면을 작업을 하고, 마지막 면, 이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매직 블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대표님, 이렇게 일반인 분들에게 알려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셀프 세차하시는 그 세차장에서 이 유막 제거를 도대체 언제 해야 됩니까? 한번 비누칠로 다 한번 닦아낸 다음에 해야 되냐? 아니면 물만 적셔서 물기를 제거하고 해야 되냐? 그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유막 제거 같은 경우에는 1번으로 작업을 하고 나서 세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 유막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 깔끔하게 세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코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유리부터 유막 제거를 하고 나서 혹은 세차부터 하고 나서 유막 제거를 해도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세차 때문에 나온 세제보다는 유막 제거 때문에 나온 세제들이 오히려 더 다른 부분을 지저분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래도 그 잔여물들, 유막 제거제의 잔여물들이 나머지 바디 부분에 오염을 더 줄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이어서 차라리 제일 주위를 더럽게 만들 수 있는 유리부터 작업하고 그 다음에 바디, 그 다음에 드라잉이 끝난 뒤에 코팅 이런 방법으로 작업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유막 제거 한번 밀어봤는데요. 자, 한 번 더 꼼꼼하게 손톱까지 넣어가면서 틈새 찌들어 있던 그 시꺼먼 유막들 혹은 찌든 때들 한번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유막을 제거했으니까 한번 세정해 봐야겠죠. 제가 사용할 세정제는 일반적인 중성 세정제가 아니라 저는 알칼리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세정제를 쓸 거예요. 알칼리 세정제가 아무래도 기름때를 녹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막 제거제 자체도 잘 흘려낼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팔고 있는 알칼리 세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중성을 쓰셔도 좋긴 하지만 좀 더 깔끔한 결과를 위해서 약간이라도 pH 농도가 있는 알칼리 세제를 쓰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해요. 자, 이제 세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 좀 흥건하게 뿌려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알칼리 세정제 한번 쭉 뿌려줄게요. 세정제와 유막의 잔여물들을 깔끔하게 씻겨 내려줄 겁니다. 늘려내 줄게요. 일단은 지금 유막만 제거를 한 상태에서 유막이 잘 제거가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문질렀을 때 기름때가 보이진 않죠. 네, 작업은 잘 된 것 같아요. 아, 여기 잘 안 됐네요. 요거 한번 볼까요? 티가 나죠? 여기는 지금 유막이 제거가 잘 안 된 부분이에요.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매직 블럭으로 작업을 해서 전체 부분, 나머지 부분은 괜찮은데 조금 기다려 보니까 슬슬 나오죠. 요런 것들이 지금 유막 제거가 잘 안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런 게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 좀 더 문지르면 되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유막 제거가 잘 된 상황인 것 같고 더 이상은 부족한 부분 없이 완벽하게 지금 이 전면 유리에는 기름때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는데 다음 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발수 코팅을 한번 해봐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발수 코팅을 하고 진짜 유리의 순수한 뻑뻑한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 타올도 쓰지 않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세탁이 된 타올이라든지 어떠한 타올이 닿았을 때 그 순간부터는 무조건 유기물이라는 게 투여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만 물을 말려냅니다. 한번 그 모습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또 꿀팁이긴 한데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정이긴 한데 저는 요거는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할 때는 셀프 세차장에서 작업을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셀프 세차장 사장님이 싫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시동을 좀 킵니다. 시동을 켜서 가장 뜨거운 열
히터를 틉니다. 히터를 앞쪽으로, 그리고 앞쪽에 열선이 있다면 열선까지 틀어서 앞쪽으로 히터를 계속 뜨겁게 이 유리를 달구는 거거든요. 이 유리를 달굼과 동시에 겉면에서는 얘를 물을 흘려내면 뜨끈뜨끈해지면서 정말 잘 마르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공회전을 통해서 유리를 말리는 거기 때문에 셀프 세차장 사장님들이 조금 안 좋아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알아서들 판단하십시오. 자, 여기서 에어를 통해서 이제 말려볼게요. 자, 이렇게 안쪽에서는 히터로 유리를 데우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공기를 통해서 물기를 아래로 흘려냈어요. 이거에 대한 작업 속도가 히터를 튼 작업 속도와 안 튼 작업 속도가 거의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가능하다면 히터 한번 틀고 유리 한번 건조시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 발수 코팅을 할 때도 이 유리가 달궈져 있으면 그 코팅제의 경화도 되게 빨리 되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꿀팁이긴 하지만 환경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조까지 다 되고 나면 유리가 진짜 뻑뻑합니다. 이렇게 밀려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뻑뻑한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유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이런 유리 스크래치들 정말 다 보이죠. 정말 와이퍼 자국 그대로 스크래치 났던 거. 유리에 스크래치가 이렇게 많으면 좋지 않은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상태를 최소한으로 막아줄 수 있는 우리는 코팅을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코팅제를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틈새에 최대한 넣어서 굳혀서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디테일러들이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많다고 해서 유리 갈아야 되나 보다는 어쩌면은 좀 더 꼼꼼하게 코팅으로써 그 틈새를 메꿔보자라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영상을 정지하시고 꼼꼼하게 코팅제를 발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유리 발수 코팅 시작해 볼 건데 이 유리 발수 코팅을 할 때 첫 번째 드는 고민은 도대체 어떤 제품을 써야 될 것인가, 어떤 제품이 내가 시공하기에 편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내가 시공을 했을 때 뭔가 어려운 느낌이 든다, 뭔가 자국이 많이 남고 좀 힘들다, 그거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들고 온 이 센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업성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작업성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유지력이라든지 발수력 이런 게 너무 뛰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작업했을 때 잔사라든지 코팅이 잘 안 씻겨 내려가고 버핑이 잘 안 되는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차라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라코라는 제품이 있어요. 글라코 제품을 쓰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글라코 같은 경우에는 버핑도 쉽고 어느 정도 유지력도 나오고 괜찮은 제품이고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만한 제품이니까 차라리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센샤 제품보다는 글라코도 한번 써보시고 글라코로 연습이 됐다, 어느 정도 나는 발수 코팅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됐다 싶을 때 내년에는 한번 센샤도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제품은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제품이긴 해요.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제품으로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다만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끝까지 보시고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들은 반드시 정지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를 당부드립니다. 자, 저는 코팅제를 조금 넉넉하게 뿌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쭉 흥건하게 뿌립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흐르거든요. 흐름과 동시에 얘를 받아주는 느낌으로
흐른 것을 받아준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갑니다. 중첩으로 코팅제를 발라줄게요. 위에서부터 지금 코팅제를 뿌렸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로 흐를 거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것을 내가 이 패드로 받아주면서 유리에 코팅제를 도포한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게 편할 겁니다. 가로로 지금 한번 도포를 했으니까 세로로도 도포를 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게끔 도포를 할게요. 그리고 반대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쭉 흘려주죠. 흐름과 동시에 흐른 것을 받아낸다 하는 느낌으로 봐줄게요. 이 컨트롤이 조금 어렵다 싶으시다면 그냥 패드에다가 코팅제를 바르셔서 닦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조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건데 뭐 이렇게 바르셔서 이렇게 도포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이 코팅제가 유리에 흥건하게 잘 도포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어떤 방법이 됐던 잘 도포를 해주면 되는데 너무 저쪽 면과 이쪽 면 혹은 이쪽 면과 저쪽 면에 코팅제에 도포되는 시간, 그러니까 여기 작업을 하는데 5분이 걸렸는데 저쪽 작업하는데 뭐 15분 걸렸다. 그럼 벌써 10분이라는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한 1, 2분 정도 작업하고 저기 1, 2분 정도 작업을 해서 총 작업 시간이 5분 안에 도포가 돼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셔야지 내가 이 유리를 나눠서 저쪽 면과 이쪽 면에 코팅제 도포되는 시간의 차이가 너무 크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은 경화가 시작되고 있고 어느 쪽은 경화가 시작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결과물을 봤을 때 뭔가 여기는 코팅이 잘 됐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코팅이 돼 있는 약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웬만하면은 내가 나눠서 작업했을 때 이쪽 부분과 저쪽 부분의 차이가 얼마 없는 시간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빠르게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작업을 도포를 다 했고요. 지금부터 한 7분에서 8분 정도 경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히터를 안 틀었을 때 7분에서 8분 정도 경화입니다. 하지만 히터를 튼다면 3분이면 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판단하셔가지고 히터를 틀면 3분에서 4분, 히터를 안 틀게 되면은 8분, 7분, 8분 이 정도로 맞춰가지고 버핑을 시작하면 되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도포하는 과정보다 버핑, 그러니까 이 코팅제를 다시 닦아내는 과정 자체가 제일 중요한 과정이니까 정말 집중해서 넘기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자, 이제 코팅 경화가 다 된 것 같은데 지금부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코팅제를 도포하는 것보다 이 코팅제를 닦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세탁이 돼 있는 타올을 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 타올을 하나 더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 코스트코에서 샀는데 얼마 안 하는 거 아시죠? 300원, 400원 정도 하거든요. 이 타올을 새 걸로 그냥 하나 쓰고 버린다 라는 개념으로 가시고, 이 타올을 한 번, 두 번 요렇게 접게 되면, 자 계산해 보세요. 몇 개의 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닦을 수 있는지. 자, 한 면, 두 면 뒤집어서, 세 면, 네 면, 그리고 완벽하게 또 뒤집어서 하나, 둘, 셋, 넷, 총 8면을 새 타올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면으로
쓱, 쓱. 제일 굵은 애들을 해결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면으로는 초벌 작업을 한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쓱 닦고 나서 완벽하게 버핑이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덩어리진 코팅제들이 남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작업성이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요런 애들을 한번 초벌했던 면으로 또 닦으면 그대로 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면 기억했다가 여기는 이제 버리는 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면, 새 면이 되겠죠? 자, 새 면으로 한 번 더. 깔끔한 면으로 또 닦아주면 버핑이 깔끔하게 됩니다. 잔사 안 남죠? 자, 두 번째 면까지 쓰기 시작했어요. 자, 제 기준으로는 이 두 번째 면도 잔사가 좀 많이 남는 편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면을 쓰면 되겠죠. 세 번째 면부터는 이렇게 뒤집으면 또 새 면이 나오죠. 또 깨끗한 면으로 한 번 더. 자, 세 번째 면까지 써서 작업을 했더니 어느 정도 괜찮지만 마무리 네 번째 면까지, 깨끗한 면까지 해서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줄게요. 네 번째 면까지만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번째 면, 그러니까 네 장의 타올을 쓴 것과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타올을 무작정 이렇게 그냥 닦았다. 그러면은 코팅제가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고, 그래서 최소한 두 장밖에 못 쓰는 건데 이렇게 예쁘게 나누어서 쓰게 되면 이 전체 유리에 코팅을 버핑하는데 요 면만 쓰게 되는 겁니다. 또 뒷면은 아직 뭐가 묻지 않은 새 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뒷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쓱 닦아서 코팅 잘 됐는지 슬립감도 한번 느껴보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유막 제거 그리고 발수 코팅까지 다 해봤는데 슬립감도 잘 느껴지고, 그리고 스크래치 안쪽에 코팅제도 잘 스며들어서 어느 정도 메워진 것 같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물 고압수로 한번 뿌려볼게요. 만약에 옆차가 물을 확 뿌려가지고 위급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한번 기대하세요. 시원하죠? 지금 이 정도의 코팅이라면 전혀 그 와이퍼질을 하지 않아도 진짜 장맛비가 쏟아져도 그냥 바로 날아갈 거기 때문에 진짜 안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데요? 자, 이렇게 여름 대비, 장마 대비 유막 제거, 발수 코팅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작업이어서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여드린 이 방법대로 해보셔도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시간이 조금 투자가 될 뿐이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약간 강박적으로 이렇게 유막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코팅제를 발라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기보다는 가볍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준비물도 매직 블럭 하나, 유막 제거제 쿠팡에서 뭐 10,000원 이하 아무거나 하나, 그 다음에 발수 코팅제 뭐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아무거나 써서 이렇게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막 제거, 발수 코팅까지 해놓으면 한여름 진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조금 내셔가지고 내 차에 애정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카TV 감사합니다.